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유우파의 그 이념 확충 혹은 소외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매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분석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껏 그 대중투표, 그 선거인단을 뽑는 그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국의 그 어떠한 인구 분포가 예전에는 백인이 위주였는데 지금은 다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어떠한 그 소외라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게 정책을 쓰니까 대중투표에서는 선거인단을 뽑는 그 국민투표에서는 언제나 민주당이 이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백인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늘 대중투표에서도 그 공화당이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선거제도는 잘 알다시피 그 미국의 특이한 그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통적인 방식이 백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이겼는데, 특이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대중투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온 국민이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몇십 년 만에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트럼프의 완성이다, 콘트 게임 정도로 이긴 선거라고 그렇게 분석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어떠한 선거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도 대중투표라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투표라는 입장에서, 대중투표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난 총선의 결과를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도 대중투표에서는 쉽게 말하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결혼 이민을 온 사람도 많고, 또 대중적인 어떤 서민 정책을 쓰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자유우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우파가 이것처럼 이 미국에서의 자유우파의 지금 그 입장처럼 한국의 자유우파도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자유우파가 지나친 보수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가 이 선거를 이기고 집권을 해 나가려고 하면 지지 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경계를 넓혀 나가야 된다. 이것은 필연적인 어떠한 문제로 다가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적인 확충이라든가 어떠한 그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 자유우파들이 모른 척하고 있은 건 아니고 그 나름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공산좌파의 포퓰리즘적인 복지나 평등에 치우치면서 도리어 공산좌파들의 이념적인 선전선동을 도와주거나 혹은 이념적인 정당성을 보충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우파가 복지나
어떤 포퓰리즘적인 평등 정책을 강조하면은 복지나 포퓰리즘의 원조격인 공산자파를 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자유우파의 확충이 아니라 자유우파의 그런 주장이 공산자파들의 저런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 공산자파에서도 국민의힘이나 혹은 자유우파를 어떠한 비난을 할 때 그 자기들 당은 당규에도 평등이라든가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예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은 그 원조를 좋아하잖아요. 그 먹자 골목에 가면 전부 다 간판에 원조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떠한 어떤 비교 우위를 고민할 적에는 사람들은 원조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우파가 이념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등을 이야기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든가 혹은 복지를 자유우파가 주장하는 그 자체가 공산자파들의 어떠한 선전선동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념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인 아나키즘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자유우파는 국가가 지금 개입하거나 간섭하기에는 조금 극소수라든가 혹은 아주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여성의 문제라든가 다문화 혹은 자연, 환경 혹은 소외 또 그리고 자치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가입되고 그들 가입 회원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마르크스주의의 바탕을 한 것이라 하는 이유로 조금 배척을 해왔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떠한 자유우파의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우파의 이념적인 확대 혹은 지지 세력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자유우파가 예전에는 굉장히 혐오시했던 노동조합 운동에 제3노조 운동이 벌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나 혹은 공산주의에 바탕한 아나키즘에서 벗어나서 제3의 노조운동처럼 우리 자유우파도 소외, 환경, 인구, 젠더 문제 그리고 개인 자유에 의해서 가입된 자치적인 공동체 등에 대해서 어떤 제3노조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유우파가 개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나키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무정부주의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그 아나키즘이라는 그 용어가 혹은 이념이 탄생할 때는 자본주의가 헤게모니를 진 제국주의 시절로서 이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 자본주의가 극성을 이루는 제국주의는 파시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완강한 그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나키즘 혹은 무정부주의 자체도 폭력이라든가 테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고 또 그런 이유로 굉장한
극렬단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정부라는 데 액센트가 들어가서 무질서주의, 이런 의미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나키즘의 근본 사상은 그 파시즘 혹은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이념일 뿐이지,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무질서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라 하는 건 이념이라는 어떠한 틀 속에서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어떠한 법률, 이런 게 그 각 국가마다 운영되고 있는 법률 시스템의 한 75%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인류 보편에서 볼 때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고 상을 받을 법이 이 나라에 가서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어떠한 체제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즉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에 대해서 고민하는 주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탄생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번역에서 무정부주의라 하는 이런 해석상의 오류 때문에 그 어떤 국가의 질서라든가 혹은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무정부주의는 그런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됨으로써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개인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자. 그것이 국가든 사회든 이런 이상적인 정치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정부주의를 극단적인 자유주의 혹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는 이상적 정치 이념이면서 실현할 수 없는 상상의 정치 이념이라고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헤게모니, 쉽게 말하면 어떠한 그 집단의 그 공동체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거나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계급이 생기는 것, 쉽게 말하면 왕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혹은 이념까지,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로지 각 개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떠한 공동체에 가입을 해서 그 자치에 그 사람도 개입을 하는 그런 정치단체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실현이 불가능한 상상 속의 정치 이념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적으로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은 아나키즘이라는 게 무질서주의라든가 혹은 공산자파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초기의 그 아나키즘의 그 어떠한 발생 초기의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제국주의 시절에 일어난 아나키즘 운동은 그 헤게모니를 자본주의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독점주의 혹은 국가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국가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그 자유로운 사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레닌, 스탈린, 이런 그것이 발현되는
그 공산사회에 대해서는 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키즘이라는 건 그 사회에 대해서 틀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념, 계급, 어떤 자본,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너희들 뜻대로, 헤게모니를 진 너희들 뜻대로 지배를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70%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30%가 70%를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아나키즘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아나키즘의 그 탄생 시기에 있어 가지고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그 자본주의가 극성을 이루는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를 운영하는 시스템인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아나키즘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인 투쟁 방식인 폭력혁명, 폭력을 수단으로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했지만은 개인의 자유가 충만되고 자본주의의 업적이 이 행복이라든가 개인의 물적인 그 충족을 시켜주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70년대 들면서 아나키즘의 활동이 다양하게 변하게 된 겁니다.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탄생 시기에는 마르크스 사상을 기초로 해서 탄생이 되었지만 70년대 들면서 1970년대 히피 문화 등과 어떠한 반전 문화 이런 거와 접촉을 하면서 아나키즘은 자유주의의 자유와 공산좌파의 자유만을 빼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 마르크스주의의 그 어떠한 헤게모니로서 만들어진 국가라든가 이런 이념에 대해서 아나키즘의 근본적인 사상으로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산주의 그 자체가 그 국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전체주의 혹은 국가 독점주의로서 그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나키즘의 근본적인 사상으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도 아니고 자유주의 사상도 아닌 제3의 정치 이념으로서 국가가 어떤 국가끼리 동맹을 맺어서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지는 정치 이념이라든가 혹은 제국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국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억압을 하거나 또는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헤게모니를 지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만은 국가 개입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확충되는 일에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국의 자유우파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의 자유우파는 그 국민의 자유를 확충시키는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것도 물적인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지 그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외국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경제 발전이 그 인간의 물적 확충을 통한 자유를 말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경제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훌륭한 슬로건이 그 저녁 있는 삶이 지금 한국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정치 슬로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혹은 자유우파가 가야 될
어떠한 정치적인 노선은 경제를 수단으로 하고 적당한 부속에서 적당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어떠한 생활 태도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계몽시켜야 된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하나의 욕망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의무를 다하고 조금 넘치는 재산이 있으면 그걸 벌게 해줬던 그 사회에 공헌하고 헌납하려는 그런 자세, 자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자. 이것은 아나키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정부주의라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보수주의라 하고 공산주의를 진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그 아나키즘의 이 해석 혹은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공산자파도 아니고 자유파도 아닌 제3의 정치 이념이고 출발할 적에는 그 헤게모니를 진 세력이 자본주의였고 그 자본주의의 그 파시즘을 보탠 제국주의 식민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아주 극렬한 폭력을 썼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아나키즘도 폭력에서 벗어나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어떠한 소외된 영역이라든가 혹은 아주 사적인 그 문제로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었던 부분에 아나키즘이 그 개입을 하면서 자치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키즘의 변화에 대해서 아나키즘 자체 내에서도 이런 것을 개량주의라 이야기하면서 근본성인 공산 마르크스주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와 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자본주의 이후 혹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 대체할 미래의 정치 이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북두 시민혁명군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의 다양화에 의해서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안 가더라도 미국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고 물건이 수출 수입이라든가 교통을 통해서 수시로 날라들고 드론으로 배달이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면 국가의 국경이라는 영역이 명목뿐이지 아무 그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 국경의 경계가 없어지면 각 민족끼리 혹은 그 국민들끼리 소통하고 그 어떠한 혼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혼합 속에서 서로 인종적인 교류가 있고 민족적인 교류가 있음으로써 그 앞으로 미래에는 혈통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과 혈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은 민족 국가라는 그 자체도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게 물론 혈통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없어진다는 그 아나키즘의 원리와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계에 우리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진 대통령이라든가 상유청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확대 해석을 하면은 아나키즘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지금 양극 체계를 융합하는 어떤 정치 이념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
컴퓨터라든가 정보 그리고 교통, 통신의 발달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이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져봅니다. 이런 의미로 한국 내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각 개인들이 어떠한 자유롭게 가입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이 자유우파들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자유우파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확충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포퓰리즘적인 복지나 혹은 평등 정책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어떠한 잔재로서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이념의 확충이라든가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으로서의 아나키즘으로의 접근을 해보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즉 국가 간섭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 자치적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가입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 국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들끼리 복지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혹은 소외 문제를 고민한다든가 혹은 인구 문제를 고민한다든가 혹은 자연의 문제, 오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자유우파가 접근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도 이 아나키즘의 초보적인 상태로서 자연 문제라든가 오염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소외, 남자와 여자의 젠더 문제 혹은 성소수자까지 이 자유우파가 무조건 반대만을 해서는 안 된다. 보수주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어차피 이런 일이 발전해 나가고 생겨난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지 무조건적인 반대만은 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가주의에 의해서 독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통신과 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온갖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온갖 취향들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을 예전 국가주의처럼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거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복지라든가 국가에서 퍼주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는 물론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자유주의적인 접근법보다 더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적극적으로 퍼주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그것을 방조하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우파는 그들의 현실을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들의 자유라든가 그들의 활동이 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간접적인 지원 정도로 그침으로써 그 건전한 혹은 보통의 일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산 좌파의 그 정책 방향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제 강의로서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산 좌파의 포퓰리즘은 그 제 소외된 계급이 안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왜? 지원금을 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자유우파의 접근으로서 그들의 목적에 맞는 거에 대해서 용인해주는 그런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자유우파 혹은 국민의힘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념학중, 정의당의 어떠한 패잔병들을 모아서 마르크스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북두시민혁명군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지금 그 서구적 사회주의는 아나키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나키즘은 마르크스주의의 자유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거지, 마르크스 정책이라든가 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나키즘은 반대를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나키즘에 대한 그 이념은 조금 연기 같아요. 일단 그게 정확하게 꼬집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활동으로서 지금 아나키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거나 사적인,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이라서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거나 또는 너무 소수거나 혹은 너무 엄밀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모르거나 혹은 개입할 수 없는 이런 영역에서 아나키즘들이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음악에서도 이 정통 음악이 아닌 그 자생적인 어떤 토속의 음악을 전성해서 세계에 퍼뜨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취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서구의 사회주의와 어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와 어떤 맥은 닿아 있지만은 근본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 자체를 아나키즘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키즘이 공산자파와 완전히 다른 것은 그 어떠한 전체주의, 아까 말했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그 자체, 그리고 그 어떠한 공산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에 대해서도 그 평등이라는 게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키즘은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한 그 어떠한 사회주의 이념은 이 아나키즘의 자유주의와 정반대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현대 지금 발현되고 있는 아나키즘의 활동은 공산좌파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통적인 아나키즘은 그 자유주의에 치우친다고 해서 현대 아나키즘의 발전이 자유주의에 치우친다고 해서 개량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는 세력도 정통적인 아나키즘주의도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는 아나키즘을 그 금기의 이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마르크스주의로 이념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복지나 표퓰리즘에 의해서 이 자유주의를 훼손시키기보다는 개량된 아나키즘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유우파의 지지세를 넓혀나가고 또 자유우파의 이념을 확장시켜 나가자. 지금 오염의 문제라든가 자연의 문제라든가 소외의 문제라든가 혹은 다문화 그리고 자치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라는 선입감으로서 거부한 것을 이 자유우파 내로 끌어들이는 고민을 해보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념 확충을 위해서 정의당의 패잔병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북두시민혁명군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개혁이라든가 새로운 이념 확충이라 그러면서 그 패망한 제국에 패망한 단체에 그 명망가를 끌어들여서 이것이 개혁이라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은 조금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북두시민혁명 그거를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다든가 이념확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논리적으로 맞고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유우파의 평등과 포퓰리즘에 있어가지고 그 공산좌파의 정책의 정당성을 보완해 줄 뿐이라고 하면서 음식점의 원조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음식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점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새로 어떠한 시설을 하고 어떠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음식점, 망한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런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망해버린 음식점에 프랑스의 요리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그 셰프, 주방장을 그 망한 음식점의 유명한 주방장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새로운 메뉴와 맛을 개발했다고 이러면 그 어떠한 새롭게 시설한 그거와 그 맥이 맞아집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그 프랑스의 요리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평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메뉴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새로 음식점을 개업한 곳에 그 메뉴를 올리고 장사를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메뉴를 확장한 거는 맞는데 또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개혁한 거는 맞는데 그거 음식점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의 주변 참모는 지도자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정해냅니다. 새로운 개혁을 내건 한동훈이 새로운 자유우파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낸다는 한동훈이 망한 음식점에 그 맛이 없다고 망한 음식점으로 소문난 그 유명한 주방장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새로운 메뉴로서 개혁했다. 이게 그 뭐가 맞는 것 같지만은 전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그 참모를 통해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 한동훈의 이념 확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정의당 패잔병으로서 개혁을 내걸고 어떠한 새로운 자유우파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은 앞에서 예를 든 음식점의 경우처럼 도저히 이게 논리적으로라든가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강조드리면서 한동훈 대표의 적극적인 이런 뒤돌아봄 혹은 반성의 시간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이나 우리 자유우파가 진정으로 황골탈퇴를 하려고 하면 그 패잔병들을 모으거나 공산좌파의 정당성 그 원조들의 정책을 그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완전히 황골탈퇴를 해서 그 어떤 현재 한국에서 배타시 되고 있는 아나키즘의 개량주의적인 이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금 소규모라든가 초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나키즘 단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밝혀졌다시피 민주당이 유리한 인구 구조를 가져가고 있으면서 지지 세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소외, 인구, 다문화, 공해, 자연, 남녀 간의 젠더 문제, 그리고 자치적 공동체에 대해서 어쨌거나 자유우파가 배려를 하고 그 분야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그런 미래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힘은 그 공산 좌파들의 정책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을 끌어올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아나키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반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흡수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정치적인 전략 전술이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 환경, 젠더 혹은 여러 가지 자치력을 가진 공동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정통적인 보수주의만으로는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의 힘을 입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큰 대규모적인 성대한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병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조그마한 유튜브로서 여러분에게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우리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그마한 바람 혹은 희망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응원에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